자, 이제 경우의 수 나갈 건데, 자, 경우의 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쪽과 연관이 거의 없어. 알았지? 자, 앞쪽 내용을 너네가 몰라가지고 지금 2차 함수, 2차 부등식 하는 거 되게 어려웠잖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는 앞쪽 개념을 모르더라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 알았지? 크게 지장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점수 잘 딸 수 있다. 앞쪽하고 상관없다.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 가 아니야. 알았지? 여긴 그냥 여기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면 다 맞출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 따라온다. 알았지? 자, 봐봐봐. 기본 개념만 잘 이해를 조금 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자, 경우의 수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 자, 중학교 때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자, 먼저 우리 사건이라는 용어를 지금부터 사용할 거야. 알았지? 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알았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해줄 거야. 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거지. 됐지?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런 게 몇 가지인가를 봐주면 그런 걸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줘.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불러. 됐지? 주사위를 던진데 한 개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자,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몇 가지가 있지?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별다른 거 없지? 자, 경우의 수에서의 일단 기본적인 풀이법 있지. 기본적인 풀이법은 다 써보는 거야. 알았지? 실제로 하나하나 다 써볼 건데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알았지? 겹치지 않도록 잘 세준다. 됐지? 별다른 게 없다. 너네가 고3 가서 경우의 수도 배울 거 아니야? 고3 가서도? 고3에서도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거거든? 거기서도 다 써봐. 그냥 수능에서도 다 써봐. 다 써보는 게 틀린 풀이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잘 써야 돼. 알았지? 잘 써야 돼. 그걸 연습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 됐지? 자, 주사위를 내가 2개를 던질 건데, 이렇게 2개를 던질 건데, 자, 뭐 하라 그랬냐면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보자. 첫 번째, 두 수의 합이 5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지? 자, 쓰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써주냐면 그냥 첫 번째 거를 가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첫 번째 건 일단 가정을 할 거야. 무조건. 그러면 첫 번째 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가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2개를 더해서 5가 나오게끔 뒤에 걸 잘 잡으라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몇을 해야 5가 되니까? 4를 해야 되니까 얘는 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는 2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1이 나와야 될 거고. 그치? 여기는 0이지만 주사위 0은 없으니까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주사위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래서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 4가지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6이 나온다 를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합이 6이 나오려면 얘가 5여야 되겠지? 얘는 4여야 될 거고, 3이어야 될 거고, 2여야 될 거고, 1이어야 될 거고, 얘는 안 되는 거니, 그치? 그러면 몇 개가 있다? 1, 2, 3, 4, 5, 5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2개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없지? 그치? 1, 4 여기 중에 1, 4 없고, 뭐 2, 3 여기 중에 2, 3 없고, 그치? 합해서 5가 나오고 6이 나오는 건 당연히 2개가 겹칠 수가 없겠지, 절대로. 그치? 그러니까 2개는 뭐 하면 돼? 그냥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총 9가지가 있다. 4번이다. 됐지? 자, 그러면 130번 해볼게.
앞에 문제 봐봐봐. 요거. 자, 소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34번까지지, 그지?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34까지 다 적어. 다 적어봐. 귀찮아도 다 적어. 됐지? 그냥 시간 좀 써서 어쨌든 맞추는 게 나으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은 들겠지. 지금 저거 한 1000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게는 절대 안 나와. 문제가, 알았지? 소수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숫자로는 주지 못해. 그냥 너네가 다 셀 수 있는 것까지 줄 거야. 34도 솔직히 조금 많아. 저 정도까지도 잘 안 줄 거야, 알았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어떤 애들도 다 세본다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34까지지. 자, 여기서 소수를 너네가 어떻게 걸러내면 되냐면 일단 주의. 1은 소수가 아닌 거야, 알았지? 1은 소수가 아니야. 1 지우고. 2 소수 맞니? 2 소수 맞지? 1과 2밖에 없지. 나눠지는 숫자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2를 동그라미 칠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 2의 배수를 다 지워. 됐지? 얘네들은 뭐니까 그러면 2의 배수라는 건 2를 약수로 갖는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의 배수들은 전부 다 소수가 아니야. 2 빼고, 알았지? 2의 배수 다 지워. 2의 배수를 이렇게 다 지울 거야. 그래서 적을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라인 맞춰서 적는 게 좋아. 2의 배수는 다 지워. 얘네들은 다 소수가 아니라고. 2의 배수 이렇게 다 지워. 됐지? 자, 그 다음 3소수 맞지? 그치? 그러면 3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3의 배수 다 지워. 3의 배수 9, 12, 15. 그러니까 3칸씩 띄면서 지우면 되는 거잖아. 21, 24, 27, 30, 33. 3의 배수 이렇게 다 지워. 됐지? 자, 그 다음 5 맞지? 5의 배수 다 지워. 5의 배수 10, 15, 20, 25, 30, 35 없으니까. 됐지? 그 다음 7 맞지? 7의 배수 다 지워. 7, 14, 21, 그 다음 28, 그 다음 35. 됐지? 7 다 지웠지? 그 다음 얘는 11의 배수 지워. 어디 갔어? 22, 33 지워져 있지? 그 다음 13의 배수 지워. 그 다음 거 26 지워져 있겠지? 그 다음 17의 배수 지워. 그 다음 거 34 있겠지? 자, 그 다음 19의 배수 지우고, 23의 배수 지우고, 29의 배수 지우고, 31의 배수 지우면 돼. 그러면 남는 얘들 있지? 쟤네가 소수야. 됐지? 그래서 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문제 없지? 자, 요렇게 하나하나 다 써서 차근차근히 지어나간다, 알았지? 실수하지 않도록. 2번 보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이거 경우에서 중2 때 배웠을 거야. 중2 때 배울 때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 자꾸 뭐 합의법칙이면 더해야 돼, 고배법칙이면 곱해야 돼, 자꾸 뭐 그런 거 했거든? 신경 쓰지 마. 그거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알았지? 자꾸 그거에 매몰돼서 이게 합일까 고일까 고민하지 마, 알았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이거는. 자, 봐봐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하나를 택할 건데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자, 봐봐봐.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논리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숫자를 내가 좀 줄여줄게. 알았지? 연습하기 위해서. 자, 10가지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여기서 2의 배수 몇 개인지 세라는 소리고 5의 배수 몇 개인지를 세서 더하면 끝날 것 같잖아, 그지?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2의 배수를 셀 거야. 일단 10까지 2의 배수는 몇 개 있지? 10을 2로 나눠보면 되지. 10을 2로 나누면 몫이 몇이 나와? 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가 5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얘는 5개야. 5의 배수는 몇이지? 10을 5로 나눠보면 되지? 그럼 몫이 2가 나오지? 이건 2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2개를 더해서 7개다 이렇게 하면 틀리거든, 이거는. 자, 왜 틀리냐면 봐봐봐.
내가 2의 배수를 셀 때 이렇게 세겠지. 2, 4, 6, 8, 10. 1에서 5개구나. 이렇게 세는 거지. 5의 배수를 셀 때는 5와 10. 요렇게 2개구나 해서 2개를 세는 거지. 그러면 10을 내가 몇 번 생게 돼버려? 2번 생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10을 한 번 다시 빼줘야 돼. 10의 개수를. 그래서 10의 개수가 1개니까 여기서 1개를 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됐지? 뺄 때 뭘 한다? 2와 5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뺀다.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10의 배수의 개수를 한 번 빼주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문제 없니?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지? 자, 그러면 봐볼게. 자, 1부터 100까지 내가 자연수를 하나씩 택할 건데, 자,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지. 그러면 우리는 4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세볼 거고, 6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세봐서 2개를 더하면 되지. 일단. 됐지? 근데 분명히 2개가 뭐 하는 게 생긴다고? 겹치는 게 생길 거라고. 누구의 배수가? 1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얘잖아.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12의 배수를 한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의 개수를 올바르게 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4의 배수 몇 개인지 세보자. 100가지가 있어. 4로 나눠보면 25가 나오니까 여기는 25개 이렇게 있겠지? 자, 100가지 있어. 6으로 나눠보면 되겠네. 6, 1은 6, 40, 6, 6에 36, 이거 16개가 있겠네. 12의 배수는 100을 12로 나눠보면 되지. 8 들어가면은 96 되면서 8개가 있겠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된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답은 2개 더하면 41에서 8을 빼면 되니까 33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지. 자, 33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봐. 우리가 서로소 어떻게 찾는지. 일단 서로소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인 약수가 (1) 밖에 없는 두 숫자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불러.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봐. 뭐 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얘는 약수가 1과 2와 4와 8이 있지. 됐지? 자, 근데 9라는 숫자를 생각해보자. 9는 약수가 1하고 3하고 9밖에 없지.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약수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래서 8과 9는 서로소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정의는, 자, 정의는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와 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면 돼. 1 빼고. 됐지? 얘랑 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면 두 수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자, 문제를 우리가 조금 줄여볼게. 조금 줄여보자. 우리가 10가지의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됐지? 6과 서로소가 몇 개인지를 구해보자. 6과 서로소가 12로 갈까? 12와 우리가 서로소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볼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12는 누구를 약수로 갖는지부터 판단한다. 알았지? 자, 그럼 봐봐. 12를 소인수분해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4 곱하기 3이니까. 자, 그럼 봐봐. 얘는 2를 약수로 갖고 있는 얘니. 그러면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의 배수들은 뭐가 돼야 돼? 서로소가 아닌 숫자가 돼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12는 지금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는 뭐 할 수 있어? 얘도 2로 나눌 수 있고 얘도 2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소가 아닌 숫자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생기는 요 2라는 얘 있지. 2라는 얘. 2라는 얘를 다 지울 거야. 됐지? 2의 배수들을 다 지울 거라고. 둘 다 2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2의 배수를 다 지워. 2의 배수를 다 지워.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야. 됐지? 그 다음 누구도 있어? 얘는 3으로도 나눌 수 있는 숫자지. 3의 배수를 다 지워. 됐지? 그러면 남은 숫자들 있지. 얘네가 서로소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커지면
36가지잖아 여기서는. 근데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36가지가 아니고 1000까지 줘도 너네가 할 말이 없어. 저거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 다 써본다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런 건 너무 숫자가 크니까. 됐지? 자, 그럼 뭐 봐봐봐. 근데 12와 서로 소인얘 내가 찾고 싶어서 얘를 소인수분해 했어. 그래서 소인수가 2랑 3이 나왔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2의 배수를 지우라고 했지. 3의 배수를 지우라고 했지. 그럼 얘네들을 빼내면은 서로소라고 했지. 근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아까 배웠으니까. 방금 전문지에서 배웠잖아.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봐봐. 1부터 36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소를 찾으라 그랬거든? 그러면 1단계 서로소 찾을 때는 일단 36을 소인수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됐니? 6 곱하기 6이니까? 그러면 누가 안 된다고? 2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니고 3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1부터 36까지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겠어? 36개가 있겠지 어쨌든. 그러면은 서로소인 얘들은 어떻게 찾냐면 36에서 빼준다고.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얘를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얘들을 빼주면 그게 서로소가 된다니까. 됐지? 자, 그런데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 2의 배수는 몇 개 있겠어? 지금 18개 있겠지. 36 2로 나누면 되니까. 그 다음 3의 배수는 몇 개 있겠어? 3으로 나누니까 12개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2와 3의 최소 배수 6의 배수를 내가 2번 셌을 거 아니야. 한 번 빼준다고 했지. 36 6으로 나누면 몇이야? 6이지. 얘네들이 서로소가 안 되는 애들인 거야. 됐지? 그러면은 몇 개니까 이거 총 24개지. 그러면 36에서 24를 뺀 게 서로소란 소리야. 아, 그래서 12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 됐지? 문제 없니? 자, 봐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2x 플러스 y 더하기 z가 8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됐지?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x랑 y랑 z를 자연수로 잡아주지. 이걸 자연수로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해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거든. 됐지? 문제 없니? 자,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다 써본다. 알았지? 기본적인 풀이는 하나하나 다 써본다고. 자, 그런데 쓰는 요령을 익히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알았지? 쓰는 요령을 익힐 거야. 자, 봐봐봐. 여기가 지금 2x고 y고 z지, 그지? 자,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 항상 숫자가 큰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조금 더 편해. 알았지? 자, 그러면 x랑 y랑 z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해 보여? 누가 제일 커? x가 제일 크잖아. 맞지? 자,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첫 번째, x가 1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보자. 됐지? x를 1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건 저기 x에다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 되게 만들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y 더하기 z가 몇이 되게 만들으라는 소리야? 6이 되게 만들으라는 소린가? 맞지?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해보라고? 여기도 다 대입해보라고. 알았지? y가 봐봐. y가 1이야. 그러면 z는 몇이어야 돼? 5여야 되지. 1 더하기 5가 돼야 되니까 2라고 치면 4겠지. 3이라고 치면 3이겠지. 4라고 치면 2일 거고 5라고 치면 1일 거고 6, 0부터 안 되는 거지.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1, 2, 3, 4, 5 5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다. 그치? 1, 1, 5, 1, 2, 4, 1, 3, 3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5개다.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몇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저기 x에 2 넣어주면 4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겠지. 그럼 y 더하기 z가 4겠네. 됐지? 여기도 뭐 하라고? 다 써보라고. 그냥 1 더하기 3이 가능하지. 2 더하기 2가 가능하고 3 더하기 1이 가능하겠지. 여기서 몇 개 만들 수 있다? 총 3개를 만들 수 있다. 그지? 이 경우는 3개. 자, 세 번째 x가 3이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그러면 6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니까 y 더하기 z가 2여야 돼서 얘는 1, 1,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요건 한 가지 나온다, 한 가지. x가 4부터 안 되겠지. x가 4가 들어가면 y 더하기 z가 0. 자연수 2개 더해서 0 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지? 거기부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다? 5개, 3개, 1개라는 소리잖아. 총 9개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 됐지?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답은 9개다. 자, 36번 한번 해볼게. 자, 부등식이야. 똑같아. 그냥 y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서 각각에 대한 x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면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됐지? 제한 조건이 있다. 보자. 첫 번째, 100의 자리는 몇이 돼야 된대? 홀수가 돼야 된대. 그치?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이라는 거야? 1, 3, 5, 7, 9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5, 7, 9 중에 하나인 거야. 그치? 문제 없지? 자, 다음 10의 자리의 숫자에 뭐가 들어가야 된대? 소수가 들어가야 된대. 그치? 그러면 2, 3, 5, 7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구하래?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는 맨 뒤에 게 무조건 짝수여야 되지. 그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 2, 4, 6, 8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 됐지? 요렇게 구성할 수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냐라는 소리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소리지. 그러면 1, 2, 0도 가능하고 1, 2, 2도 가능하고 1, 2, 4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이지. 그치? 맞지? 여기에도 이 중에 하나를 넣는 거고 여기도 이 중에 하나를 넣는 거고 여기도 이 중에 하나를 넣는 거잖아. 이런 건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5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개.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함으로써 완성이 되겠지. 그치? 요 줄만 뺀다고 쳐봐. 그러면 뭐 2, 0, 2, 2, 2, 4, 2, 6, 2, 8, 3, 0, 3, 2, 3, 4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4 곱하기 5개만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요 두 개 합치는 거는. 근데 거기에서 다시 5개가 더 있는 거니까 곱하기 5를 또 하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 총 몇 개가 나오니까 100개가 나오겠지? 아, 그래서 저런 숫자는 총 1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 됐지?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간다. 세트로 몇 개가 나오냐? 이거는 앞에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곱하기 뒤에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됐지? 자, 41번 한번 해봐봐. 다음 문제 볼게.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자, 봐봐봐. 잘 이해해야 돼. 잘 이해해. 그렇지? 자, 본다.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실제로 다 세보면 되지. 몇 개가 있는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숫자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 645의 약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하나하나 다 세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약수라는 게 뭔지를 조금 받아들여야 돼, 알았지? 자, 봐봐봐. 12의 약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결국은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인 거니? 맞지?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인 거야. 그래서 12를 일단 최대한 간단한 숫자로 찢어 놓을 거야. 그런 걸 소인수분해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와. 됐지? 그럼 봐봐봐. 예를 들어 2가 한 개, 3이 한 개 있으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는 거고, 2가 2개, 3이 한 개 있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는 거고, 2가 2개 있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성할게. 자, 잘 본다. 요 2의 제곱이라는 게 있지. 2의 제곱. 2의 제곱이라는 얘를 1, 2, 2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 됐지? 문제 없지? 여기 3이라는 숫자 있지? 3. 3은 그러면 3의 1제곱까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 3 이렇게 적을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약수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1. 1 곱하기 3도 약수, 2 곱하기 1도 약수, 2 곱하기 3도 약수, 2의 제곱 곱하기 1도 약수, 2의 제곱 곱하기 3도 약수. 됐지?
그러면 얘를 내가 뽑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가 있겠지. 1 아니면 2 아니면 2의 제곱 뽑을 수 있고, 얘는 1 아니면 3 두 개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총 6개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다. 여기까지겠어. 자, 그러면 가보자. 5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지. 뭐 해봐?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지. 자, 2로 나누면 27, 3으로 나누면 9, 다시 3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거든? 됐지? 그러면 2라는 소인수는 1과 2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됐지? 3의 세제곱이라는 얘의 소인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겠지. 1 아니면 2,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4, 됐지? 곱함으로써 몇 개가 완성된다? 8개가 완성이 되겠지.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래서 A는 8이 되겠고, 자, 90도 똑같이 해보자. 자, 9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로 나누면 45,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15, 또 3으로 나누면 5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 거거든? 자, 2를 쓸 수 있는 방법은 1과 2, 3을 쓸 수 있는 방법은 1, 3, 3의 제곱, 5를 쓸 수 있는 건 1과 5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걸 전부 다 곱함으로써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총 12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12개다. 됐니? 더하면 되니까 답은 20이 되겠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자, 46번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국어부터 좀 하자, 알았지? 자, 국어부터.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요즘에 현금을 잘 안 쓰긴 하지만, 너네가 1,000원짜리 과자를 샀다고 쳐보자. 됐어? 1,000원짜리 과자를 샀어. 집중해. 됐지? 자, 그런데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너네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 됐지? 자,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를 안 내도 1,000원을 낸 거지, 그지? 혹은 얘를 안 내고 얘를 2개 내도 1,000원을 낸 거지.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상황은 너네가 한 행동이 다르지, 그지? 이런 건 지불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지불 방법은. 됐지? 자, 그런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1,000원짜리 한 장을 받던 500원짜리 2개를 받던 어쨌든 1,000원을 받은 거지, 그지? 그런 건 지불 금액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요 두 개를 서로 다른 상황으로 보자. 이런 건 지불 방법의 수라고 불러.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소리야. 됐지? 두 개를 같은 상황으로 보자. 이건 지불 금액이 같다라고 불러. 어쨌든 낸 돈의 양은 똑같다라는 소리야. 요거까진 받아들일 수 있어? 됐니?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100원짜리를 한 개 가지고 있고 50원의 동전을 2개 가지고 있고 10원짜리를 3개 가지고 있대.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럼 봐봐. 딴 거 일단 무시하고 생각해. 너네가 100원짜리를 한 개 가지고 있어.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가 되겠니? 100원짜리를 한 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냐고. 2가지가 있겠지. 안 내거나 한 개를 내거나. 맞니? 받아들일 수 있어? 뭔 소린지? 50원짜리를 2개 가지고 있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가지겠니?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야, 그러면? 4가지겠지. 각각의 행동들을 곱해주면 총 뭐가 나온다?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총 24개인 상황인데, 됐어? 그런데 영원 지불은 제외하재. 됐지? 영원 지불 빵개 낸 건 빼자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는 제외시키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겠다?
23가지의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다. 자, 51번. 그냥 앞에 봐, 얘들아. 그냥 앞에 봐. 자, 근데 얘는 금액의 수를 구하래잖아. 그치? 아까는 방법의 수였잖아.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결과가 달라야 돼. 알았지? 자, 그냥 외워. 알았지? 집중해, 집중해. 그냥 외워. 자,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높은 단위의 돈을 낮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줄 거야. 다시 높은 단위의 돈을 낮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500원짜리는 3개를 가지고 있어. 100원짜리를 3개 가지고 있어. 50원짜리를 1개 가지고 있어. 아이씨, 문제가 왜 이따위로 나오면 안 되지. 바꿀게 문제를. 알았지? 바꿀게 문제를. 얘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하자. 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부터 판단해. 100원짜리를 너네 3개 가지고 있지. 그거로 500원을 만들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여기는 안 바꾸는 거야. 알았지? 근데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얘를 바꿔줄 거야. 알았지? 100원짜리 3개는 50원짜리로 바꾸면 몇 개로 바꿔야 돼? 6개로 바꿔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2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 생각하자? 8개라고 생각하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금액의 수가 방법의 수랑 같아지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500원짜리 3개만 할 수 있는 행동은 4가지겠지. 50원짜리 8개만 할 수 있는 행동은 9가지겠지. 그치? 2개를 곱하면 되겠네? 9, 4, 36개인데 1개는 빼줘야 되지. 안 내는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총 35개로 지불 금액을 결정 지을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지금 여기서도 지불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1개고 지금 100원짜리가 3개를 가지고 있거든? 어쨌든 커버가 안 되고 커버가 안 되지. 그지? 그러면 그냥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얘 할 수 있는 게 4가지 맞니? 얘 할 수 있는 게 4가지 맞니? 얘 할 수 있는 게 2가지 맞지?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온다? 32개가 나오겠지. 4 곱하기 4 곱하기 2. 거기서 1개 빼준다. 안 되는 경우. 됐지? 그래서 3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야. 문제 없지? 자, 7번 봐. 길찾기. 집중 좀 하자, 얘들아. 자, 길찾기 한다. 항상 대전제, 케이스부터 나눈다. 자, 케이스 분류부터 해야 돼. 케이스 분류부터 해볼게. 자,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야? A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C까지 가겠다. 그지? 근데 A에서 C까지 갈 때 이런 세세한 길은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좌표들만 봤을 때 알았지?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니? 맞지? 이 케이스를 먼저 분류해 주라고. 첫 번째, A에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간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지? 두 번째, A에서 D로 간 다음에 C로 간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봐봐. 세분화해서 본다. 자, 먼저 뭐 하재? A에서 B로 가재. 여기에서 1로 가는 건 어떻게 갈 수 있니? 2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아이씨,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경우는 2가지가 가능하고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가 가능해? 4가지가 가능하겠지. 2개는 곱함으로써 완성이 되겠지. 그치? 요 1번 길에 대하여 4개가 나오고 2번 길에 대하여 4개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방법이 8가지가 나온다. 됐니? 자, A에서 D로 가는 건 3가지의 길이 있고 여기선 2가지의 길이 있겠지? 여기선 6가지의 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됐지? 그러면 2개를 뭐에만 더하면 끝나겠지. 그래서 총 14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지? 자, 해본다. 54번 풀어봐. 자, 색칠하기 볼게.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는 봐봐. 잘 잡아야 된다. 자, 색칠하기는 기본적으로 순서부터 정해줘야 되거든. 색칠의 순서. 됐지?
자, 순서를 정할 건데 이 순서는 자, 이렇게 정할게. 인접한 영역이 많을수록 많은 순서대로 적을 거야. 됐지? 인접한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자, 봐봐봐. A는 인접한 게 몇 개야? B랑 C 두 개지. 얘는 두 개를 인접하고 있고 B는 A, B, C 다 인접하고 있지. A, C, D. 얘는 세 개 인접하고 있고 C도 세 개 인접하고 있고 D는 두 개 인접하고 있지. 그러니까 B랑 C부터 칠한다고 알았지? 자, B 칠할 거고 C 칠하고 그 다음에 A랑 D를 칠한다 라고 생각하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부터 읽어보자. 자, 서로 다른 우리가 네 가지의 색이 있어. 색깔은 네 개가 있다. 자, 네 개가 있는 상황에서 자, 같은 색은 중복 사용해도 좋다. 두 번 써도 된다는 소리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자 라고 되어 있다. 아, 무슨 소리냐 얘들아? 여기에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얘를 칠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뭐 해야 돼? A는 칠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는 A를 칠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중복 허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됐지? 뭔 소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볼게. 우리 색깔이 A, B, C, D 이렇게 소문자로 4개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자. 됐지? 자, 그럼 봐봐봐. 여기 B에다가 칠할 거야. 몇 개 칠할 수 있어? 일단 이 4개 중에 뭔가 하나를 칠하면 되지. 이 4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에다가 내가 4가지의 방법으로 칠할 수 있고 여기다가 A라는 놈을 칠했다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봐볼게. C에는 뭘 칠할 수 있겠어? C에는 얘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칠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겠지. 세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B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냥. 자, 그러면 이제 A에다 칠해야 되잖아. A. 여기는 뭐야? A는 안 되고 B는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칠해야 돼? C 아니면 D 칠해야 되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C를 칠했다고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C 아니면 D 칠하면 되지. 여기도 두 가지가 되겠다. 됐니? 다 곱하면 답인 거야. 됐지? 그럼 12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57번 한번 해보자. 자, 60번.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A, B, C, D가 있대. 됐지? 됐지? 자, A, B, C, D에 맞는 열쇠가 A, B, C, D가 있는데 4개의 열쇠로 자물쇠를 하나씩 꽂아서 돌렸는데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야 된대. 한마디로 A에는 A를 꽂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 B에도 B를 꽂으면 안 돼. C에도 C를 꽂으면 안 돼. D에도 D를 꽂으면 안 돼. 이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이런 거는 다 써봐야 돼. 알았지? 다 써보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런데 쓸 때 막 쓰면 엄청 헷갈리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쓰는 방식을 우리는 앞으로 수형도라고 불러줄 거고 수형도를 이용해서 써주겠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았지? 본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요 밑엔 A를 적으면 안 돼, B를 적으면 안 돼, C를 적으면 안 돼, D를 적으면 안 돼. 이 소리지. 그러면 A에 일단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A는 적으면 안 되니까 B부터 가능하겠네. 그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B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요 B 밑에는 뭘 적으면 안 돼? B를 적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 B 썼으니까 뭐 남았어? A, C, D 남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A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C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D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럼 본다. A, B 썼어. C, D 남았지? 근데 C, D는 적으면 안 되지. 그러면 무조건 D, C 이렇게 가야 되나? 이해하고 있지? 자, B, C 썼으면 이제 여기 두 군데다 A, D를 적어야 되지. 근데 여기엔 D 적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가 D지. 무조건 D, A 이렇게 적어야 될 거고. 자, B, D 썼으니까 뭐 남았어? A랑 C 남았지. 근데 여긴 C 적으면 안 되지. 여긴 무조건 A고 마지막은 C. 요렇게 가겠다. 됐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수용도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B가 아니고 누구일 수도 있어? C일 수도 있지? 맨 앞에 C라고 치면 자, A는 가능하고 B는 안 되지. C는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 D를 적을 수 있겠다. 됐지?
자, AC면 BD나 맞나, BD? 근데 여기 D 안 되잖아, 그지? 무조건 DB로 가야 되고. 뭐 남았어? A랑 B 남았지? 그러면 AB도 가능하고 BA도 가능하지.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뭐 D가 오는 경우도 얘랑 똑같을 거야, 알았지? 맨 앞에 D가 오는 것도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총 9가지가 되겠다. 됐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는 걸 우리는 수형도라고 불러줄게. 자, 61번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전까지, 그러니까 유형 9번까지지. 유형 9번까지는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상 중학교 문제거든. 거기까지는 사실상 중학교 때 경우의 수랑 다르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 10번 여기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나올 거야, 알았지? 고등학교 수학이 나올 건데 차라리 요 개념을 취득을 하고 나면 이게 더 쉬워져. 차라리 내용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차근차근히 정리한다.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를 정의할 거야. 순열.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건 그냥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리고 열이라는 건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순서가 있게 나열할 거다라는 소리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순서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순서가 있다라는 게 뭔 소리냐? 자, 사실상 우리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거든. 자, 우리 혹시 이런 거 기억하고 있니? 학생이 내가 3명이 있어. 3명 있는데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거랑 주번, 요즘도 주번 있나? 주번? 요즘 주번이란 거 없지? 학교에서. 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학생 3명을 내가 ABC라고 해볼게. 자,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 자, A한테, 자, 네가 반장해. 그런 다음에 B라는 얘한테 네가 부반장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혹은 B한테 네가 반장해. A한테 네가 부반장해. 이럴 수 있지. 같아 달라? 다르지, 당연히. 그치? A가 반장이냐 B가 반장이냐 당연히 다른 상황이지. 자, 근데 대표 2명이야. 대표 2명. 대표 2명. 요즘에 학교에서 뭐가 있을까? 대표 2명이 있는 게. 어쨌든, 자, 대표 2명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먼저 대표 2명 중에, 자, A를 딱 뽑아서, 야, 네가 대표해. 그런 다음에 B를 뽑았어. 그 다음에 B를 뽑아서, 야, 네가 대표해. 이 상황하고, B를 먼저 뽑았어. 그런 다음에 A를 뽑았어. 이거랑 똑같지, 상황이 얘는. A를 뽑고 B를 뽑았지만 지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 둘이 대표를 하는 거고, B를 뽑고 A를 뽑은 것도 어쨌든 걔네 둘이 대표를 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잖아, 그지?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순서가 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위치를 바꿨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뭐 나열이라는 관점은 당연히 뭐 순서가 있게 나열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을 때 다르게 보자라는 거야. 됐지? 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잘 봐봐. 자, 그러면 결론은 봐봐.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냥 사람은 무조건 달라야 되지. 사람 N명이 있어.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됐지? 사람이 5명 있어. 3명을 줄 세울 거야. 이런 거야. 뭐 서로 다른 과자가 5종류가 있어. 과자라고 하면 서로 다른 책이 5종류가 있어. 책꽂이에 순서가 있게 2개를 꽂을 거야. 뭐 이런 거. 알았지? 자, 이런 걸 우린 순열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 근데 여기서 기호는 알아야 돼. 기호는 N, P, R이라고 적어준다.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적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지. 그치?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숫자를 좀 줄여보자. 서로 다른 5개에서 내가 2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걸 나는 OP2라고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 소리잖아, 결국. 봐봐. 봐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2개를 나열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는 몇 종류가 올 수 있어? 그치? 5개. 그 다음 칸은? 4개, 그치? 이건 5 곱하기 4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 됐지? 여기까지 됐니? 자, 봐봐. OP2가 왜 5 곱하기 4냐면 이렇게 생각해. 요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지? 맨 앞에 있는 숫자. 그걸 먼저 그냥 갖다 적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여기서 뭐 하면 돼? 1개? 빼면 되지. 그런 거를 몇 개 곱하자? 2개 곱하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예를 들어서 10P4야. 그럼 누구부터 시작이야? 10P4야. 누구부터 시작이야? 10부터 시작이야. 몇 개? 4개. 10, 9, 8, 7. 이게 10P4야. 됐지?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정의할게. 하나만 더. 우리가 계승이라는 거를 정의할 거야. 계승. 계승이라고 하면은 너네가 익숙하진 않은데 아마 들어봤을 수는 있어. 팩토리얼 이라는 거 들어봤니?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팩토리얼. 봐봐. 자,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표라고 치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돼. 숫자 옆에 느낌표. 됐지?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의미냐면 4부터 1까지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4부터 1까지 곱한 거다. 이런 걸 계승이라고 부른다.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10팩토리얼 10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다. 됐지? 자, 이런 걸 계승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열에서는 이 기호 자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아. 황당한 건 뭐냐면 이 기호 자체를 써가지고 저게 뭐 5P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안 해. 그게 더 헷갈려. 알았지? 그냥 경우에서 푸는 것처럼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 알았지? 자, 그럼 볼게. 근데 물론 기호는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본다. 회원이 10명이래. 됐지? 회원이 10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회장부터 뽑자. 회장. 몇 명 중에 1명이 회장을 하면 되니까 10명 중에 1명이 회장을 뽑는 방법의 수는 10가지겠지? 부회장은 9개겠지? 총무는 8개겠지? 이걸 전부 다 곱하면 그냥 답인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720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뭐 굳이 순열로 적자면 10P3이라는 소리야. 됐지? 자, 64번 한번 해보자. 자, 봐보자. 냉장고에 자, 탄산음료가 3개가 있대. 됐지? 대문자로 ABC로 적을게. 그 다음에 주스가 4개가 있대. 소문자로 ABCD라고 적을게. 됐지? 자, 그런데 뭐 하자? 탄산음료끼리 이웃하게. 됐지? 이웃하게 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이법은 익혀놔야 돼. 자, 이웃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됐지? 요거 이웃해야 되는 애들 있지? 탄산음료라는 애들. 얘네들을 자, 묶어서 생각한다. 묶어서 생각하자. 됐니?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7개를 배열하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탄산음료끼리 이웃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탄산음료 3개를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그래서 얘를 어떤 X라는 얘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X랑 A랑 B랑 C랑 D랑 이렇게 뭐 해야 돼? 5개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요 5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우리가 5자리가 필요하지. 맨 앞에 오는 건 몇 개야?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적는다고?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적는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5팩토리얼이다까지 올 거야. 됐지? 그러면 이 5팩토리얼 개만큼 얘네들을 배열을 했잖아. 그걸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가정하라고.
그냥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알았지? 자, 근데 봐봐. x는 원래 x가 아니지. x는 원래 x가 아니고 뭐였어? abc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요 x에는 몇 자리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자리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abc를 묶었으니까. 그럼 여기를 abc를 끼워 넣어야 되지 다시.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3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건 1개. 3팩토리얼 개만큼을 배열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 곱하기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 자, 묶어서 하나로 본 다음에 배열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묶인 애들을 배열하는 수를 곱해주면 끝난다. 됐지? 자, 5팩토리얼 계산해봐. 5, 4, 3, 1 다 곱하면 돼. 120 나올 거야. 그리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6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7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다. 됐니? 자, 69번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배우가 2명, 가수가 2명이 있대. 자, 배우는 A랑 B라고 가정을 하고 가수는 소문자로 A랑 B 이렇게 해주자. 자, 근데 2개가 일렬로 서서 촬영을 하려고 한대.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자, 뭐하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지. 됐지? 아까랑 뭔가 반대 같지? 아까는 뭐였어? 이웃하게였었지. 이번엔 이웃하지 않게잖아, 그지? 자,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한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가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니까 가수를 나중에 배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법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 가수를 나중에 배치하자는 건 우리가 얘네 둘 있지, 얘네 둘. 이거는 나중에 하자는 거야, 나중에. 됐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배치해야 돼? 배우 2명을 배치해야 되겠지. 자, 배우 2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 개겠지. 2가지일 거야. 2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고 A랑 B를 내가 이렇게 배치를 했을 거라고. 뭐 A, B 혹은 B, A라고 적었겠지? 자, 그런데 봐봐봐. 가수 2명을 더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가수 2명을 더 넣어야 되는데 가수끼리 뭐 해야 돼? 붙으면 안 되거든?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그 얘기는 A 앞에 자리 하나 있고 A와 B 사이에 자리가 하나 있고 B 바깥쪽에 자리가 하나 있거든? 요 세 자리에 한 명씩만 들어가면 돼,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봐. 첫 번째 가수는 세 자리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지. 그러면 두 번째 가수는 첫 번째 가수가 가지 않은 데로 가야 되니까 2개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를 배치하는 경우는 몇이다? 3 곱하기 2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소리 한마디로.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배우 배치가 2가지, 가수 배치가 6가지가 된다. 됐지? 그래서 답은 12가지다. 됐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걔네들은 나중에 배치한다고 생각해. 알았지? 사이사이 한 명씩 껴넣으란 소리야. 자, 73번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입장하려고 하는데, 자, 뭐래?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세워주자. 됐지? 자, 전제 조건부터 보는 거야, 항상. 자, 남자가 3명이 여자 3명 숫자가 똑같지? 그러면은 맨 앞에 남자가 온다고 치자. 그러면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지. 혹은 여자가 앞에 서도 되지. 여자가 앞에 서서 여, 남, 여, 남, 여, 남. 요것도 가능하겠네. 됐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랑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끝난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가보자. 자, 어쨌든 내가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자만 봐, 먼저. 남자만 보는 거야. 남자가 몇 명 있으니까? 3명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남자 배치는 6가지. 그리고 여자는 어쨌든 3명이니까 여기가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9, 4니까 총 36가지가 나온다. 얘도 똑같겠지? 그래서 답은 72가지가 나온다. 3, 3은 9, 2, 2는 4, 9, 4, 36. 곱하기니까. 됐지?
그래서 36, 36 나오니까 답은 72가지다. 문제 없지? 자, 좀 쉬고 우리 77번부터 할게. 자, 봐봐. 일단 6명을 세울 거래. 그치? 일렬로. 자, 그럼 이렇게 6명을 세울 거야. 이렇게 6명을 세울 건데, 자, 보자. 양쪽 끝에, 여기랑 여기에, 자, 누가 오도록? 남자가 오도록. 여기에 남자가 오고, 여기에 남자가 오도록 세우자라는 게 우리의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얘가 원래는 합쳐서 6명이지만 원래는, 그지? 근데 이 자리엔 무조건 내가 누가 오겠다? 남자가 오겠다라고 고정을 해놓은 거니까 4명 중에서 1명이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명 빠졌으니까 남학생이 3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3명 중에 1명이 오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남자가 1명 더 빠지면서 이제 2명이 남았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합쳐서 총 4명이지? 그 4명은 뭐 해주지?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워주자라는 거지. 그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니? 맞니? 그래서 가운데를 채우는 방법이 4 팩토리얼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최종적인 답은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12가지가 되고 가운데를 세우는 방법이 4 팩토리얼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44에 2 곱하면 되니까 답은 288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180번 한번 해보자. 자, 15번. 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해서 6명이 있대. 됐지? 자, 지수가 있고 미영이가 있고 6명이 더 있어. 4명이 더 있겠지? 총 6명이랬으니까. 자, 지수와 미영이 있고 A, B, C, D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냐면 이 6명을 여기에 앉힐 거야. 그런데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어. 자, 봐봐봐. 전제 조건을 생각해봐. 어쨌든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전제 조건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부터 배치하자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그럼 봐봐봐. 자리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있잖아. 됐지? 가정을 하라 그랬어, 내가 항상. 자, 지수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된다며.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몇 자리를 비워놔야 돼? 2자리를 비워놔야 돼. 그러면 2자리 비우면 미영이가 여기에 앉아야 되겠지, 무조건. 만약에 지수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2자리 비우고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겠지. 지수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2자리 비우고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지수가 어디 앉을 수도 있어? 요 자리에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으면 되지. 지수가 여기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지. 지수가 여기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지. 지수와 미영이의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이 6가지겠지, 그러면. 됐지? 자, 그래서 지수랑 미영이 요 둘을 배치하는 방법이 6가지야. 됐지?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나머지 요 4명만 배치하면 되지. 근데 이 4명 봐봐.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지수, 미영이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저 4명이 어떻게 앉아도 상관없지. 그러면 4명 배열은 4 팩토리얼이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4팩 이러면 끝난다.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야. 자, 그러면 6 곱하기 24가 된다는 소리니까 답은 14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마무리되는 거지. 문제 없지?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 전제 조건부터 배치한다. 자, 85번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 조금 기억을 해둘게. 알았지? 자,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온다. 자,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의 국어적인 의미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자, 봐봐. 우리 2명이 있는데 2명의 사람이 있어. 2명의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 저 2명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남남일 수도 있고 남여일 수도 있고 여남일 수도 있고 여여일 수도 있지. 이 이외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맞지? 남자가 두 명이니까. 이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남자가 한 명이니까. 자, 이 경우도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건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생각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구하고 이 상황을 구하고 이 상황을 구해서 뭐 하자? 서로 더하자. 그치? 아니, 이건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치? 더하자. 이 소리거든? 자, 그런데 봐봐봐. 이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단 얘를 구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관점은. 자, 그래서 노란색을 구하고 싶을 때는 노란색 3개와 초록색까지의 합,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초록색을 빼자.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니? 자, 그럼 봐봐봐. 지금 문제에서 소설책이 2권이 있어. 소설이 2권. 대문자로 AB라고 적을게. 자, 그리고 만화책이 3권이 있대. 소문자로 ABC라고 적을게. 됐지? 자, 이 5개를 일렬로 꽂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일렬로 꽂을 거야. 5개를. 이렇게 꽂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래?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아주지. 자, 그럼 봐봐. 자, 양쪽 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소설이고 여기가 소설이 꽂힐 수도 있어. 맞지? 전체를 생각해보자고. 여기가 소설인데 여기가 만화가 꽂힐 수도 있지. 혹은 여기에 만화를 꽂고 여기에 소설을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여기에 만화를 꽂고 여기에 만화를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4가지밖에 없지, 상황은.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있다라는 건 이거 가능한 거지. 얘도 가능한 거지. 얘도 가능한 거거든. 물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한다. 이래도 답은 나와.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안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자가 더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알았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가 실제 문제인 건데 그걸 세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세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보통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 됐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잘 익혀둔다. 자, 그러면 봐보자. 결론은 무슨 소리다? 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를 빼자? 양 끝이 만화 인 경우를 빼주면 끝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봐볼까? 어쨌든 5건을 일렬로 꽂겠다라는 거잖아. 전제 조건 없이. 전체 조건은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5팩토리얼에서 빼줄 거야. 어떤 경우? 양 끝에 만화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만화책 3권 중에서 1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지. 그 다음 남은 2권 중에 1권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긴 2가지지. 가운데 3개는 3팩토리얼로 돌아가겠지. 그치? 그러면은 6 곱하기 3팩을 빼주자. 이게 답이 된다는 소리지. 됐지? 6 곱하기 3팩토리얼. 자, 5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120 해주면 되고 빼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니까 6이지?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나오거든? 그래서 120에서 36을 빼면 된다. 아, 그러면 답은 84가 나온다. 요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문제 없니? 됐지? 자, 우리 적어도가 있을 경우는 보통은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거다. 됐지? 자, 한번 88번 해볼게. 자, 풀게. 5개의 숫자가 존재한대. 0부터 4까지. 자,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4개의 자연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자,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다. 그런데 이 자연수 중에서 누구를 구하지? 홀수. 홀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맨 뒤에 게 홀수면 홀수지. 그치? 그러면 맨 뒤에 와야 되는 게 누구라는 소리야? 1이거나 3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상황을 2개로 나눈다.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혹은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몇 개인지를 세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인지를 세서 더하면 끝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가보자. 그러면 1은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 0, 2, 3, 4가 남은 거거든 지금. 그치? 자, 그런데 봐봐봐. 얘를 그냥 나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에서 봐봐. 나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뭘 만들지 내 자리? 자연수를 만들지. 그러면 맨 앞에 0은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그치? 맨 앞에 0은 못 오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여기는 세 가지가 될 거고 2가 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0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세 가지겠지? 그래서 3이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는 0 아니면 4겠지? 두 가지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9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이거는 총 18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어? 자, 이 경우로 가보자. 3 썼으면은 0, 1, 2, 4가 남았겠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누가 뭐다? 0이 뭐다? 세 가지.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2가 왔다고 치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똑같네. 이것도 18개가 나오겠지? 두 개 더하면 될 거니까 답은 36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지? 자, 92번 해볼게. 자, 보자. 단골 출제 유형이거든? 많이 나와. 사전식 배열. 근데 조금 어려워. 잘해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여기서 나오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 소리잖아. 요즘에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지. 그치? 요즘에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지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이란 단어를 찾고 싶다. 됐지? 그러면 사전에서 먼저 어디를 찾아? A를 찾겠지. 맨 앞 글자를 먼저 찾을 거 아니야. A 목차가 있고, B 목차가 있고, C 목차가 있고, D 목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면 A 목차를 먼저 찾겠지. 그럼 A 목차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얘가 또 다시 A, B, C, D, E 순서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먼저 P를 찾을 거야. 그러면 이제 A, P까지 찾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그 다음 단어를 찾고, 그 다음 단어를 찾고. 이렇게 배열되는 게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봐봐. A, B, C라는 A와 B와 C 세 개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오는 건 A, B, C지. 가나다순. 그 다음은 A, C, B겠지. 됐어? 그 다음은 B, A, C. 그 다음은 B, C, A.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 우리는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러면 사전식 배열에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얘가 몇 번째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번째 있는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관점은 비슷하거든. 자, 봐보자. 얘가 몇 번째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는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건데 누구를 찾을 거냐면 B, E, C, D, A. 얘가 몇 번째인지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봐봐. 5개를 배열할 거야. 일단 맨 앞에 누가 와야 돼? A가 오겠지. 그치? 맨 앞에 A가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맨 앞에 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분명히 A,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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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얘들 중에서는 이런 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얘가 이제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자고. 됐지? 자, 맨 앞에 A 적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B, C, D, E 중에 하나니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요렇게 생긴 건 일단 24개가 나올 거야. 됐지? 됐어? 그러면 맨 앞에 A로 시작하니까 2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거는 이 A를 뭐로 바꾸겠어? A의 다음 문자인 B로 바꿔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B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는 셀 필요가 없다고 알았지? 그러면 B 다음 문자까지 봐야 된다고. B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건 A잖아. 그치? 그러니까 B, A, 네모 이런 얘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이런 얘들이 몇 개 있어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가 6개가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요 A를 뭐로 바꿔야 돼? C로 바꾸겠지. B, C, 네모 이런 얘도 6개가 있겠다. 아직까지 안 맞지? 2까지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C를 뭐로 바꿀 거야? D로 바꾸겠지. D, 네모 이런 얘도 6개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B, 2까지가 맞는단 말이야. 됐지? 여기부터는 어차피 요 뒤를 구성하는 게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지.
그냥 다 적어봐. 알았지? 자, 봐봐. 지금 B 쓴 거고 E 쓴 거야. 맞니? A, C, D 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 얘는 A, C, D일 거야. 그지? 아직 안 맞지? 그러면 그 다음 건 뭐 해야 돼? C랑 D의 자리를 바꿨지. C를 D로 바꿀 거라고. 그 다음은 B, E, A, D, C까지가 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끝났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얘를 바꾸겠지. 얘를 뭐로 바꾸겠어? 그 다음은 C로 바꾸겠지. 됐지? C로 바꾸면 AD가 있고 DA가 있는 거지? AD 이렇게 생긴 얘가 있고 BEC, DA 이렇게 생긴 얘가 있을 거야. 여기 나오잖아. 그지? 됐어? 자, 그럼 찾아보자. 자, 여기까지는 30개, 여기까지는 36개, 여기까지 4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43번째인 거고, 얘가 44번째인 거고, 얘가 45번째인 거고, 얘가 46번째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4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자, 한번 96번 해보자.